효사관학교에서 온 효 선생님 이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은 효란 무엇일까요?예요. 제목은. 네, 효란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갚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효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효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느냐, 네,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은 선생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동화로 들려드리겠어요. 햇님을 닮은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안녕, 내 이름은 동글동글 동글이야. 또 세모를 닮은 뾰족한 산을 닮은 세모도 있었어요. 안녕 얘들아, 나는 뾰족뾰족한 세모야. 네, 널찍한 바다를 닮은 네모도 있었어요. 얘들아 안녕, 나는 네모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그러니까 세모, 동그라미가 하는 말이 만나서 반가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는 정답게 만나서 훌륭한 모양 나라를 만들어 갔어요. 이렇듯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는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모양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수능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네, 동그라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그라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모 모양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요? 네, 맞습니다. 트라이앵글도 있고요. 세모 모양도 많이 필요한 곳이 있죠? 네, 그리고 바다를 닮은 널찍한 네모도 있어요. 네모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식탁도 있고요. 창문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종이접기, 색종이도 있어요. 네, 이렇듯 모양에는 여러 가지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만 따로 모이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친구들이 사이좋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모이니까 재미있는 모양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효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사하기. 네, 맞습니다. 인사도 잘하고요. 네, 밥도 잘 먹습니다. 반찬 투정하지 않고. 네, 늦잠 자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할 수 있겠죠? 네네,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네, 그것도 효예요. 효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효는 쉬워요.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숙제를 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놀은 장난감은 제자리에 정리를 하고, 또 쏘레기 같은 과자를 먹는다, 간식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자기가 한 일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휴지는 쓰레기통에, 접시는 싱크대에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참 잘하는 학생들이네요. 수성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인사하는 법을 율동에 맞춰서 할 거예요. 친구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성초등학교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난방이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그렇게 선생님이 옷도를 좀 벗을게요. 음악이 있는 음악을 안 다니면 네, 첫 번째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친구와 인사하기예요. 네, 두 번째 동작은 어른들한테 하는 동작이에요. 제가 수원을 하겠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녕하세요. 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부모님한테 하는 인사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부모님 사랑합니다. 앉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 준비를 해놓고 당황했는지 폰을 안 가지고 나왔네요. 율동에 맞춰서 시간이 남은 날은 제가 스마트폰 잠깐 가져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네 친구들 선생님 율동은 1분 50초간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율동을 맞추면요. 돌아가면서 하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강당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 첫째는 인사예요. 효란, 인사, 부모님한테 감사하기,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효 어렵지 않죠? 네, 선생님이 오늘 잠시 준비한 것은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음악을 틀고 음악을 설명해가면서 저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하면 그러고 순서도 원래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네. 올려요. 올라갔는데 안 나옵니다. 그냥 아니 그 앰프가 충분 나오죠. 지금 제가 이거 처음에 뜨는 거는 뭘 그렇게 하면 음악을 개선 행정을 틀었습니다. 왜 개선 행정을 틀었는가 하면은 지금 학생 여러분들은 호라고 말하면은 가분하게 생각하고 경쾌하고 신나는 개선 행정을 틀어가지고 학생 여러분들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표를 해가게 되면은 스스로가 개선 장로 같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기 가슴은 여유로워 꽉 차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이래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선 행정목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물론 지금 여기 효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표를 잘 알고 잘 행하고 있을 수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표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표를 모르는 사람도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그 표에 대해서 말하고 앞이 정말 좀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경 사이에 대가족 제도에서 현대화된 핵가족 사회로 연체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산업혁명과 따라가지고 현대화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현대화 돼가지고 우리가 잘 경제 잘 살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을 또 못 따라올 것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오늘 지금 나온 그런 얘기를 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 사람들은 생활 간섭과 습성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식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른손이 뭐입니까? 나이프입니다. 왼손에는 포크와 스푼을 듭니다. 그것도 다르고 또 그 다음 드는 거는 하나 둘 셀 때는 우리는 음식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그 사람들은 요거부터 세는 게 요거부터 하나 둘 셋. 그것도 바뀌죠. 또 집에서 톱 쓰는 것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잡아당길 때 힘을 주고 쓰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밀면서 쓰러도록 톱 낼 때 있습니다. 그게 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한번 따져보면 종교가 우리 사람이 사는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법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다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하는 우리 불교와 서양에 주된 그 기독교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심을 묻는 것은 같은데 차이점은 서양 종교는 현세 내가 자꾸 하면은 천당이 하고 못하면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전생이 어떻다 이거 없습니다. 동양 그 불교에서는 윤에서 있어가지고 전생에 내가 어떻게 잘했고 현재에 잘했고 미래에 잘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서구 문명에 따라가지고 들어와 놓으니까 쓸데없이 이거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미적분에 잘 풀고 삼각함수가 어떻고 로가리즘만 두고 이런 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생긴 것이 신오정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 호신 사상이 사라지고 부모님 모르는 불의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불성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몸이라고 마음대로 자살해버리는 불의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을 해체하는 불신의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만이 우선이라고 인생을 도외시하는 불의의 적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좀 옆에 다른 거 하려고 하더라도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 태어났습니다. 저는 중국 땅 지진성 지금 우리말로 하면 빌림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제 압제 못 견뎌가지고 중국 땅으로 이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크면서 어머니한테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독립군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단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만주 땅에는 겨울에 영하 30도를 오르락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군들은 옷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있는 무명 호빠지 저걸 입고는 그 엄청 선을 견뎌가지고 그 생각해서 내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습니다.
광고가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기름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이게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육로로 한 2달 걸려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그다시 북이 38도선은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38선에는 남쪽에는 우리나라의 국방군, 지금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어요. 북쪽에는 민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넘어야 되는데 어디 나를 데리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빚을 진 셈이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는 4대가 한꺼번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그 위에 정족,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의 장모님, 4대가 살면서 매일 보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노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스스로 체험으로 이 호다하는 걸 느낀 게 없이 그냥 우리 공기가 우리 몸 좋지만 스스로 이래 마시듯이 이 효를 체험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사람 서너 핵가족입니다. 그것도 서너도 한 자리 모여 식사하기 힘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쁘게 돌아가시고, 학생 여러분은 학교 갔다 나가면은 학원 순리해야 됩니다. 참 어찌 보면 불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호락하는 걸 세상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또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다 함께 바른 의식 되찾기, 국민 의식 지역 운동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던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바른 의식.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던 상대방 마음도 존중하는 바른 의식. 세 번째는 나밖에 모르는 생각에서 상대방도 인정하는 바른 의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촌이 노는 사람은 기쁜 생각으로 축하하는 바른 의식. 여행과 끝보다 내면과 속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의식.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의식.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생각하는 국민의식. 그런데 지금 또 이 다음에 노래가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서양 말로는 텔레파시가 생기고 우리말로는 기가 넘어갑니다. 그게 좋은 생각들이 갖다가 반향게 되돌아옵니다. 우리 속담에 웃는 놈의 숨 못 뺀다는 소리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인사 잘하고 웃는 놈하고 대하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효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은 즐겁게 되고 모든 행동이 기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 하나 머리 더 잘 들어오고 보다하면 미적분 잘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늘 학생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어쩌든지 말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아빠 엄마 한 소리는 뱃속에 나와서 처음 말 배울 때 제일 쉬운 소리입니다. 입만 벌리면 엄마 되고 다물다 오므리면 아빠 됩니다. 그거는 어릴 때 말 배워 쓰는 거니까 지금부터 당장 그래서 치우고 우리말 좋은 말,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래 아버지 어머니 가르칩니다. 저도 어제 가지고 하면서 말을 안 바꿔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묶는 것도 아닌데 실제 해보면 좋아요. 문 다 깔고 묶는 게 아니니까 집에 가시거나 어쩐지 오늘부터는 엄마 아빠 소리는 전부 두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것도 실행해 줍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크게 한 따라 부릅니다. 샤우팅.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연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다 끝났는데 뭐 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5시 다 돼갑니다. 한 10분 전인데요. 오늘 우리 또 하하신 선생님부터 강택의 선생님까지 13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관계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지금에 이제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13분이 나와가지고 하신 마지막 관계의 진행까지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우리는 느꼈습니다. 특히 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지금 이제 하는 것을 다 일일이 하나씩 주문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심사위원님 이분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기영 선생님, 김상무 선생님, 다음에 박수주 선생님 학교 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기영 선생님하고 김상무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이 초창기에 한 분은 이기고 한 분은 3년 초창기 우리가 학교가 한 600, 700 학교가 나왔는데 이 갈 수가 없는 수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600, 700 학교를 갖다 가라니까 수화를 못 시키는데 특히 김삼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군데 있어요. 뭐 여기 갔다 저 갔다가 막 쉽게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그 혼자서 1, 3역, 5역을 갖다 줬습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우리는 학교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갈 선생님은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겪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또 선생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갈 분들이 애매한 어떤 이런 지금의 이제 상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균 선생님은 또 다른 학교 교육을 시키러 갔지만 우리 여백대 팀장님 또 우리 지금 촬영해 주신 전한석 우리 또 홍보팀장님 그리고 또 김계미 심사위원님 또 우리 김상우 심사위원 박덕규 우리 심사위원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너무 잘해 주셨고 정말로 우리가 저번에 연습할 때 고쳐야 될 부분들을 잘 고치셔가지고 앞에서 자세도 이렇게 바르게 해주셨고 다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또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는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면 또 국민학교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준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또 초등학교는 아닌데 국민학교 참 준비 잘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게 선생님께서 놓으셔가지고 공자가 이 삼천 제자를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자의 어떤 그 인의 사상 그리고 또 이 충서의 어떤 그 정신을 갖다가 삼천 제자한테 심어줬는데 실질적으로 한 70명 정도만 그걸 갖다가 습득해가지고 논어를 만드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3천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500분의 효사관학교에서 효가 뭔지 그리고 바른 의식이 뭔지 또 우리가 바른 생활을 갖다가 무엇을 통해 해야 되는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 1,500분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1,500분 중에서 뭐 한 30명, 40명이 정말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앉아 계신 34분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공자의 30명 중에서 70명처럼 뭔가 이 효를 통해 가지고 바른 것이 바른 생활을 갖다가 우리 후세들에게 심어주려고 지금 공자가 지금 우리 후세들에게 뭘 심습니까? 바른 인간이 되게 인의 정신을 심어놨는데 우린 지금 이제 앞으로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여기 공부하시는 분은 무엇을 심는지 하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 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효를 통해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참 대단하신 분 같고 아마 앞으로 우리가 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죽고 나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했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 알 겁니다.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젠가는 매월 1일 날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하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왜? 매월 1일마다 우리가 150개월 동안 효운동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만 하는 메아리인데 이 메아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는 1000년 후에 우리 후세대들이 매월 1일만 되면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바른 의식에 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해주신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앉아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